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우리 시험 대비로 중학교 3학년 YBM 송 1과 문법을 제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BM 송에서 보게 될 문법은 투부정사로 이용하는 우리가 투투라고 하는 이런 용법하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부정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번에 배우는 것들이 다 투부정사 관련이거든요. 자, 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일단 투부정사라고 하는 개념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투부정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동사에다가 앞에다가 to를 붙여요. 그래서 이 to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to가 원래 전치사죠. 그래서 전치사 to의 느낌은 뭐 어디 어디를 향해라고 하는 목적지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목적지를 우리가 병원이나 아니면 학교 같은 그런 장소가 아니라 행동을 목적으로 삼아서 만들어 보자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동사에다 to를 붙임과 동시에 얘는 동사가 아니게 됩니다. 동사가 아니고 이렇게 돼서 세 가지로 쓸 수 있죠. 명사 덩어리 혹은 형용사 덩어리 혹은 부사 덩어리. 덩어리가 되고요. 자, 이 친구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명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얘가 문장에서 어디에 위치하는가, 이 위치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즉, 이 위치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친구가 to에다가 동사를 붙여놓은 어떤 친구가 얘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안일부 정할 정자를 써서 부정, 정해져 있지 않다, 이게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정해져 있지 않다, 뭐가 쓰임이 라고 해서 우리가 부정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to infinitive라고 하고요, infinitive라고 하는 거 자체가 무한의란 뜻인데요, 어디에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무한한 뜻을 만들어낼 수 있어 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아마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얘가 결국 동사가 그 동사의 형식적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부정사 뒤에다 넣는 동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to make라고 하면 이 make는 우리가 사역동사로 배웠잖아요. 그럼 우리가 make는 누군가가 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가 이 make를 투부정사에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뭐 하도록이라고 하는 그 사역동사적인 쓰임을 그대로 써서 한 덩어리로 묶어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쓸 수 있고요. 심지어 여기다가 뭐도 넣을 수 있냐면 여기다 부사를, 이 make라는 애가 원래 동사였기 때문에 부사를 넣어서 이 make를 좀 더 추가적으로 수식해줘도 괜찮습니다. study every day. 그래서 죄송합니다. 스펠링이 다 틀렸는데 everyday라고 하면 이게 매일이란 부사죠. 그래서 이 매일이라는 부사를 make에 넣어서 이렇게 더 덩어리를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그녀를 매일 공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명사로 쓸 수도 있고, 문장의 위치에 따라서 그녀를 매일 공부하게 만들이라는 형용사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녀를 매일 공부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는 부사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투부정사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 그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명사로 쓰일 경우에는 뭐뭐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형용사로 쓰일 경우에는 뭐뭐 할이라고 하는 뭐뭐 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 할이라는 이런 뜻이 되고, 그다음 부사로 쓰일 때는 되게 다양한 쓰임인데 우리가 목적,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로 쓰기도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감정 형용사를 꾸며줄 때 뭐뭐 해서라고 하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목적과 감정의 원인.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형용사에 붙이면요, 뭐뭐 하기에, 어떤 행동을 목적으로 수행하기에, 그 행동을 이루기에, 달성하기에 어떠한 이라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결과적인 용법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의 결과로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쓸 수도 있고요. 다양한 게 있는데 우리가 가장 익숙한 친구는 아마 이 친구랑 이 친구 세 개일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고, 우리가 지금 보게 될 to라고 하는 친구는 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에 라고 하는 이 부사적인 느낌을 가져와서 우리가 다른 형용사나 부사랑 섞어서 쓰는 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 친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친구가 to와 그 다음에 번외로 enough라는 친구가 있는데, 자, 이 to와 enough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받아서 우리가 얘가 이 형용사나 부사적인 느낌이 과하게 많이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내주는 게 to예요. 그래서 이 to는 되게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oo smart라고 하면 너무 과하게 똑똑하다, 혹은 too heavy 이렇게 하면 너무 과하게 무거운, 이런 뜻이 되고요. enough는 충분히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충분히라고 하는 친구가
이 친구는 되게 특이한 게 얘가 부사인데요. 얘가요. 원래는 부사든 형용사든 자기가 꾸미는 대상의 앞에서 꾸미는 게 기본인데 이 enough는 우리가 부사나 형용사를 꾸밀 때 이렇게 뒤에서 꾸미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투부정사의 부사를 넣어서 자, 과하게 이런데 어떤 행동을 이뤄내기에는 과하게 이런 상태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그 to2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이뤄내기에 충분히 어떠한 상태야 라고 이렇게 쓰는 게 이게 바로 우리가 enough to라고 하는 용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이 두 가지를 아마 다 아셔야 될 거예요. 물론 여기에 책에서는 여기만 나왔지만 요 1번만 나왔지만 우리가 같이 이 친구를 기억하고 아마 학교에서도 이 친구를 같이 묶어서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이 to하고 투부정사 사이에 여기에 to 뒤에 붙을 수 있는 게 형용사하고 부사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느낌 자체는 이 투부정사 뒤에 있는 행동을 이뤄내기에 그 행동을 어떤 달성하기에 너무 과하게 어떤 형용사적이거나 부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쓸 때 쓰고요. 그래서 결국 그걸 이 투부정사 뒤에 있는 행동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그런 의미를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you knew, 너는 알았잖아, that you were too far behind to win a med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가 far, 우리가 behind라고 하는 건요 뒤에란 뜻이에요. 그래서 뒤처진, 그래서 far behind라고 하면 멀리 뒤처진이죠. 근데 과하게 멀리 뒤처져 있다는 걸 너도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투부정사 부사를 하나 더 붙여줍니다. to win a medal, 메달을 따기에. 우리가 win 뒤에 상이 나오면 무언가를 따다, 쟁취해내다 이런 뜻이라서 win a medal 하기에는 너무 과하게 뒤처져 있어서 사실은 메달을 딸 수 없었다는 의미까지 이렇게 우리가 넘겨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no one is too old to lear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 one이라고 하는 건 빵명, 즉 아무도 뭐뭐 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바꿔줘요. 그래서 누구도 너무 늙지 않았다, 배우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다는 행동을 하기에는요 누구도 과하게 늙은 사람이 없으니 누구도 늦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언제든지 배울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주요 포인트가 뭐냐면 이 친구를 우리가 비슷한 의미로 바꿀 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so 어쩌고 저쩌고, so 형용사 부사, 그 다음에 that 주어 동사 점점점이라고 하는 친구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to라고 하는 건요 너무 과하게 어때서 이 행동을 하기에는 너무 과하게 이렇다는 거니까 우리가 이 행동을 이룰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여기에 can't라고 하는 친구가 같이 붙어서 이렇게 되고요. 이 so that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so 이런 형용사 부사적인 성질이 너무 어때서 이 that이 뭘 말하는 거냐면 얘가 접속사인데요. 결과를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to라고 하는 게 어떤 행동이 너무 과해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여기다 써드릴게요. to 형용사 부사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to 형용사 부사 그 다음 to 부정사 이렇게 쓰는 게 이 성질이 너무 강해서 이 행동을 이룰 수 없다니까 결국 우리가 so that으로 바꾸면 이러한 성질이 너무 강해서 누군가가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두 친구를 왔다 갔다 바꾸면서 너가 이 두 개가 같은 표현이고 이 두 개를 같은 맥락으로 할 줄 아니?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항을 먼저 말씀드릴 텐데,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that 뒤의 주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Jamie is too young to watch the movie. 자, 이런 문장이 나왔다고 쳐봅시다. 제이미는 그 영화를 보기엔 너무 나이가 많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제이미는 너무 나이가 어려서 Jamie is so young. 너무 나이가 많아서 우리가 so가 나왔으면 우리가 이때는 투부정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that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that을 넣어서 결과를 말해주는데 이때 can't watch the movie 라고 이렇게 쓰게 된다면 이게 뭐가 지금 잘못되냐면 이 that이라는 접속사가 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can't watch가 그 동사예요. 이 투부정사는 얘는 그 자체는 동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동사가 아니라는 증거 자체가 이 watch를 항상 동사 원형으로 쓰죠. 얘가 주어가 누구든 간에 3인칭이든 뭐든 간에 3인칭 단수인 es를 붙이거나 아니면 과거라서 watched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언제나 늘 watch라는 동사 원형, 즉 시간의 의미를 빼고 시간적인 느낌을 빼고 의미만 가져오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얘는 시간의 특성이 없어요. 시제의 특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동사라 부르지 않습니다. watch를. 근데 얘는 can't watch라고 되어 있는 건 이 can't를 couldn't로 바꾸면 시제도
바꿀 수 있고 will not be able to라고 바꾸면 우리가 미래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는 원형한 동사예요. 그럼 동사는 뭐가 필요하죠? 동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주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주어를 넣어줘야 되는데 제이미는 너무 어려서 그 영화를 볼 수 없다라고 하면 도대체 그 영화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친구의 주어가 누구냐인데 문제는 여기는 주어가 투부정사는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로 보통 for를 쓰는데 for 이렇게 해가지고 투부정사 앞에다 붙여서 이 행동을 하는 것을 하기에라고 하는 게 누가 이 투부정사 행동을 하기에라는 걸 투부정사 앞에 이렇게 붙여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안 나와 있죠. 왜냐하면 제이미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넘겨짚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주어 자리에 제이미라고 하는 친구를 넣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제이미. 근데 이 제이미를 그냥 쓰면 우리가 어차피 앞에 제이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이미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대명사로 바꿔서 she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어를 찾아서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가장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만약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she is very smart. She is too funny for people to help. For people to be bored with her. 자, 이렇게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만 써볼게요. 그녀는 너무 웃겨요. 사람들이 지루해하기에는 너무 웃겨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여기 for people이라고 하는 이 의미상의 주어가 투부정사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우리가 she is so funny that people 이라고 이렇게 그냥 바로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can't be bored. 그래서 사람들이 지루해질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가 나와 있을 때는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우리가 어차피 이 행동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내야 된다. 이게 키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어떤 친구냐면 can't 혹은 can't의 시제를 조심하라 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는 앞에 나왔던 이 친구는요, 이 친구는 지금 동사입니다. 동사는 언제나 늘 여러분들이 하나가 더 나올 때, 접속사 때문에 하나가 더 나올 때 반드시 시제를 고민해서 다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이거 지금 제이미가 어리다는 게 아니라요, 제이미가 너무 어렸어요. 제이미 was too young to watch the movie 라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 그 영화를 보기에 너무 어렸었어 라고 이렇게 과거 시점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얘를 우리가 so that으로 바꿀 때는 Jamie was so young that she can't watch the movie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제이미가 어렸던 건 과거인데요. 그녀가 영화를 볼 수 없는 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언제나 늘 시제는 이 문장을 읽고 있는 지금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그녀가 그 영화를 볼 수 없다, 지금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되게 이상한 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죠? 이 was라고 하는 친구를 보자마자 이 투부정사는요 같은 시점으로 이동하거든요. 이 문장에 있는 동사 얘 자체에 독립적인 시제가 없어요. 이 watch에는 독립 시제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따라갑니다. was를. 그래서 얘도 couldn't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시제를 조심하라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고요. 여기에 저희가 하나 더 우리가 100점을 위해서 주의해야 할 것 하나를 말씀드릴 텐데, 자, 그게 뭐냐면 세 번째는요, 대절의 동사의 목적어에 유의하라 입니다. 자, 이 친구는 어떤 거냐면요, 자, 제가 예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The box is too heavy to move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자, 그 상자는 너무 무거워요. 옮기기에 라고 이렇게 됐죠. 그럼 우리가 얘를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자, 첫 번째 난관이 뭐냐면 The box is so heavy 한 다음에 that 한 다음에 주어가 안 나와 있어요. 박스가 옮기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안 나와 있을 때는, 투부정사에 주어가 안 나와 있을 때는 보통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people이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people can't move. 자, 이런 문장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 지금 잘 보세요. 자, 박스는 무거워요. 옮기기에 무겁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옮긴다라고 하는 친구 뒤에 있는 무엇을 옮긴다는 거죠? 얘는 신기하게 여기 나와 있는 박스가 이렇게 옮기기에라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 박스를 옮기는 거죠. 근데 지금 밑에 보시면 박스는 너무 무거워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없다가 돼버려요. 왜냐면 이 move라고 하는 게 옮기다라는 뜻으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뒤에 무엇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위에 거를 그냥 그대로 내리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 move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move가 야 옮기는 거면 무엇을 옮기는 건지 확실히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쓰면 move는 움직이다라고 하는 뜻밖에 안 돼 라고 되기 때문에 뭐 의미가 달라집니다. 박스는 너무 무거워서 사람들은 움직일 수 없다. 자, 옮길 수 없다가 돼야 되죠. 그럼 무엇을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럼 이 무엇을 어디서 찾아야 되죠? 바로 앞에 있는 박스를 옮길 수 없다는 거니까 이 박스와 관련된 대명사인 it을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여기도 원래 the box를 넣으면 되는데 이 the box라고 하는 거 앞에 써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명사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명사로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the boxes are 이라고 이렇게 나왔다면 이거는 그냥 새로 예문을 하나 써드릴게요. The boxes are so heavy that people can't 라고 했으면 move 했으면 여기서는 boxes를 움직일 그 박스들을 옮길 수 없다는 거니까 them 이라고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이게 얘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친구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대명사가 바뀌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넣어줘야 되는데 자 요거 한번 예문 한번 보실까요? 자 she is too weak to move the box. 자 이렇게 보시면요 이번에는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she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이 move를 하는 주인공이죠. 그죠? 이 투부정사 뒤에 있는 이 move를 하는 주인공이에요. 원래 아까는 박스 이 문장에 나와 있는 박스가 이 투부정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친구였는데 이번에는 얘가 옮기고 목적어가 따로 나와 있죠.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만 해주면 된다? She is so weak that she can't move the box.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주시면 돼요. 이때는 굳이 뭐 she가 her 이렇게 넣으면 문장 이상해지죠. 여러분들이 쓴 문장을 반드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셔야 돼요. 이상하진 않은지 혹시 빼먹진 않았는지. 그래서 대절의 동사의 목적어에 유의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이렇게 투부정사의 문장이 어떤 문장이든 이 투부정사를 투를 사용한 문장이 주어졌을 때 앞에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친구가 뒤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의 이 행동을 당하는 대상으로서 뭔가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so that으로 바꿀 때는 이 that은 지금 뒤에 동사가 나오기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 동사를 다 완전하게 쓰기 위해서는 투부정사와 달리 완전하게 쓰기 위해서는 이 뒤에 있는 구성 요소를 채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The food is too hot for my baby, for my daughter 해볼까요? daughter to eat 이렇게 해봤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건 뭐다? 자 시제를 체크한다. 그죠? 시제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뭐다? 이 음식이 지가 먹는 앤지 주어인지 아니면 얘가 eat이라는 행동을 당하는 목적어인지를 체크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지금 먹혀야겠죠. 그죠? eat을 당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의미상의 주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지금부터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해요? The food is so hot that my daughter can't eat 이렇게 주어 동사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내 아이는 can't eat이라고 하면 무엇을 먹다가 아니라요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럼 여기다가 뭘 넣어줘야 돼요? eat the food라고 하는 친구를 대명사로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그것이니까 eat이라고까지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렇게 한번 나왔다고 봅시다. Susie is too smart to be my friend. 야 수지는 내 친구가 되기엔 너무 똑똑해. 나 걔랑 말이 잘 안 통해. 그래서 이런 개를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so that으로 바꾸면 Susie is so smart that 하면은 우리가 내 친구가 돼주는 애는 수지죠. 그러니까 she라고 주어를 넣어주고 can't be my friend 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수지가 지금 be my friend 해주는 대주인공이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굳이 이 동사 뒤에 뭐가 들어가야 돼, 뭐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나? 라고 하는 걸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만 조심해라. 특히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 it이라고 하는 동사 뒤에 혹시 얘가 이걸 당하는 대상
이 아닌지. 그럼 당하는 대상이면 우리가 이렇게 that이라고 하는 친구로, 얘는 접속사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이 친구로 바꿔줄 때에는 반드시 뒤에 얘가 대상으로서 들어가지 않으면 의미가 이상해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요 세 가지가 이 투투의 가장 중요한 점이고, 이건 우리가 enough to도 똑같아요. enough to 부정사는요, 단순히 enough라고 하는 친구가 to하고는 다르게 to와 enough의 차이가 아까 봤을 때 enough는 자기가 꾸미는 대상 뒤에서 이렇게 꾸미기 때문에 to 부정사랑 붙어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to는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를 놓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리처럼 이렇게 띄엄띄엄 있다면 enough는 자기가 꾸미는 대상의 뒤에서 꾸미기 때문에 to 부정사 부사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의미가 반대죠. 그러니까 뭐 할 만큼 충분히 어떠하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문을 보여드리면 she is smart enough to solve this problem. 자, 그녀는 이 문제를 풀 만큼 똑똑해 라고 한다면 she is so smart, 똑같아요. enough를 smart로 바꿔주시고 so로 바꿔주시고 so smart that. 자, 그러면 누가 문제를 푸는 거죠? 이 문장의 주어가 문제를 푸는 거죠. she can, 이번엔 so can이 됩니다. 왜냐면 얘가 그 문제를 풀 만큼 충분히 똑똑하다는 건 얘가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she can solve this problem. 똑같죠? 그 다음에 the box is light enough. enough light 아닙니다. light enough. 그 박스는 충분히 가볍다. for my kid to move. 자, 내 아이가 옮길 만큼. 자,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the box is so light that my kid can move 한 다음에 똑같아요. move 지금 여기 나와 있는 enough든 to든 the box가 지금 옮긴다는 행위를 당하는 목적어로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뭘 넣어준다? move it 이렇게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오타 죄송하고요. 그래서 she is kind enough for me to fall in love with. 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녀는 내가 사랑에 빠질 만큼 충분히 친절해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이번엔 조심하셔야 될 게, 이번에는 이 she가요 사람이니까 주어 아닐까 라고 봤는데 이 to fall in love with 라고 하는 행동, 이게 하나의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하는 주어를 이렇게 앞에 놔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 사랑에 빠진다라고 한, 내가 사랑에 빠지는 그 행위를 당하는 대상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아무리 사람이라도 she is so kind that she can I can fall in love with her 이라고 하는 요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she가 어디로 들어갔죠? 지금 여기 her이라고 with 뒤에 있는, with라는 전치사 뒤에 있는 목적어 자리에 예쁘게 들어가게 됐죠.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to라고 하는 걸 우리가 so that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가 있는 경우에는 의미상의 주어를 that으로 할 때 넣어줘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가 없는 경우에는 의미상의 주어를 찾을 줄 알아야 되고, 이 to 부정사에 있는 동사를 that으로 바꿨을 때 얘의 주어를 찾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있는 얘가 지금 뒤에 나와 있는 to 부정사의 행동에 목적어로서 꾸밈을 받는 느낌이면, 목적어로서 의미가 있는 느낌이면 우리가 이걸 that으로 바꿨을 때 이렇게 넣어줘야 되고요. 단 반대는요,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들이 the jacket, the box is so heavy that I can't move it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얘를 to로 바꿀 때는 the box is too heavy for me to move 까지만 해줘야 돼요. 이게 to 부정사의 특성인데요. 여기까지만 얘기해줘야 우리가 이 비어있는 부분에 박스를 넣어서 자동적으로 사람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it을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건 틀린 게 돼요. 왜냐면 이 it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박스와 이 주어인 박스와 다른 대상을 가리키는 의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역으로 꾸밀 때는 박스가 너무 가벼워서 내가 그걸 움직일 수 있어. 이 it이라고 so that에서 이 지금 동사 뒤에 있는 이 대명사가 앞에 있는 이 the box 주어, 문장의 진짜 주어인 박스와 같은 경우일 때는 우리가 to나 enough to로 바꿀 때는 오히려 이걸 빼줘야 여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내가 이 박스를 옮기기에 너무 이 박스가 어떻다라고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시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연습이 좀 필요한 문법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워크북을 풀어보시면서
보시면서 한번 잘 이렇게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 문법입니다. 두 번째 문법은 투부정사의 부정인데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투부정사의 모든 용법은요, 걔를 반대 행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투부정사 앞에 not을 붙여주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투부정사의 부정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고 싶다면 not 대신에 우리가 never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다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굳이 제가 중요한 점을 한 가지 꼽아드리자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투부정사 앞에다가 의미상의 주어를 넣어줄 때가 있습니다. 이 투부정사의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배웠던 she is too kind to help. 죄송합니다. 이거 말고 the pie was too delicious to eat. 자, 그 파이는 먹기엔 너무 맛있었다. not to eat. 먹지 않기엔 너무 맛있었다. 그러니까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느낌을 낸 거죠. 여기다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를 넣어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하실 게 뭐냐면, 내가 안 먹기에는 이라고 이렇게 내가를 넣어줄 때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게 이것과 이것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여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 이 not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얘가 이 투부정사와 한 덩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 무엇처럼? not happy처럼. 그러니까 she's not happy라고 우리가 이렇게 문장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not이 지금 얘랑 같이 있는 의미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 not은요, 위치에 따라서 자기가 부정하는 대상이 달라지는데, 얘가 여기에 있다는 건 이 뒤에 있는, 이 자기 뒤에부터 나오는 모든 정보들을 다 부정해서 거꾸로 돌려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근데 어떤 행동을 하지 않게 이 행동만 부정해주고 싶기 때문에 not 앞에다 넣어서 not 뒤에는 투부정사만 있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조심하시면 여기는 딱히 저희가 뭔가 어려운 게 없는데, 예를 들어 I've decided, 여기서 지금 have decided를 쓴 이유는 내가 이미 결정을 했고 그 결정한 마음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말하는 순간에도 그대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have pp를 쓴 거거든요. 그게 현재 완료잖아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죠? 그래서 나는 결정을 했어.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어. 우리가 decide는 투부정사 써서 뭐뭐 하기로 결정하다죠. 근데 여기다가 never이라고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나는 결정을 했는데 그의 apology를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에게, 우리가 tell이라고 하는 친구 뒤에다가 투부정사 형용사를 이렇게 목적보어로 넣어서 누가 어떤 행동 하도록 이라고 하는 말하다, 말해주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나에게 문을 닫으라고 이야기를 했죠. 약간 명령한 느낌이죠. 부탁과 명령의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he told me, 그녀는 말했어 나에게, to close 앞에 뭘 붙였어요? not을 이렇게 붙였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을 닫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not을 여기다 붙이지 않고 이런 데다 붙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녀가 나에게 문을 닫으라고 말하지 않았다. 얘가 이 전체 내용 전체가 나에게 문을 닫으라고 말했어가 참이 아니야, 반대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되기 때문에 not은 항상 자기가 부정하고 싶은 친구 앞에다가 붙여주는 겁니다. 알겠죠? I didn't answer his question to make him angry. 나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를 화나게 만들기 위해서. 이번엔 부사가 나왔네요. 그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 그의 질문을 그를 화가 나게 만들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not을 붙여준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이 투부정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용법이든지 반대로 만들어주고 싶을 땐 언제나 not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과가 되게 쉬워 보이는데 사실은 이 과는요, 여러분들이 투부정사라고 하는 문법을 다, 이 투부정사가 가지고 있는 문법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얘를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여기다가 부정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나온 의미는요, 여러분들 보고 투부정사를 다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배웠던 투부정사
우리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꺼내 보셔서 복습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강의에 제가 첫 번째 부분에도 앞에 부분에도 투부정사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고요. 문제 열심히 풀어보시고 선생님이 그 필기한 거 빨간 펜이랑 이런 걸로 필기한 거 여러분들도 잘 필기를 해놓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혹시 필기 안 한 친구 있으면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를 하면서 한 번 더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